안녕하세요. 나가사키에서 하루입니다. 오늘은 워홀 입국 후에 필요한 준비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우선은 입국 전에 하셔야 될 거 마지막 남았죠. 집을 구하시고 가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은 호텔을 잡고 뭐 집을 구하셔도 되는데, 그러면은 그만큼 주소 등록이라든지 제르카드 주소가 필요하죠. 일본에 워홀 오시면 필요한 워홀 3종 세트 있죠. 그거를 하기는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입국하시기 전에 집을 알아보시고 가는 걸 추천해 드려요. 물론 이제 일본 부동산 중에서 뭐 오나즈 부동산이라든지 잘 알려진 한국인을 대응하고 있는 부동산들이 많아서 입국하기 전에 알아보고 계약할 수 있는 것도 많긴 하지만은, 저는 워홀이라면은 쉐어하우스를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우선 장점을 얘기하자면은 계약이 간단하고요. 보통 이제 집을 구하시면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1년 하시면 위약금을 내셔야 돼요. 근데 워홀 이제 쉐어하우스를 계약을 하시면은 그런 제약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계약하는 것도 딱히 막 어렵지가 않고 위약금도 막 없고요. 그리고 보증금도 저렴한 편입니다. 일본에서 원룸 같은 거 구해서 살려면은 적어도 뭐 식기팅도 내야 되고요, 레이킹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료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 이제 열쇠 교환비도 내야 돼요. 열쇠 교환비도 내야 되고, 뭐 화재 보험 등등등 초기 비용을 따지면은 적어도 200은 내야 되거든요. 그 200이 돌아오느냐? 200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비용이 무진장 많이 들어요, 혼자 살려면은. 그래서 쉐어하우스에 살면은 경제적으로도 전략이 되어서 좋고요. 또 자취하는 것보다 빨리 친구를 만들 수 있어요. 워킹에서 경험담 얘기를 하면서 쉐어하우스 살았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쉐어하우스에 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친구들과 사귀기가 편합니다. 대신에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있는 곳, 그리고 일본인들도 어느 정도 있는 곳, 쉐어하우스 검색해서 찾아보면은 그런 게 정보가 나와 있는 곳이 있어요. 정보가 나와 있지 않다면은 거기 메일 같은 거 적혀 있으니까 거기에 매니저한테 여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광열비 있죠. 광열비가 뭐라고 해야 되지? 수도세, 전기세 이런 게 광열비라고 하는데, 광열비가 보통 이제 통합이 되어 있어요. 달에 얼마. 저는 이제 보통 이제 2인실에 살 때는 5,000엔씩 냈고요. 1인실에 살 때는 10,000엔 정도를 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게 또 지역마다 쉐어하우스마다 규칙이 달라서 어떤 곳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달에 나가는 걸로 자유롭게 물도 쓸 수 있고 뭐 전기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쓸 수 있어서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인터넷이 무료이고요. 그냥 케이블 랜만 꽂으면은 인터넷을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실은 대부분 1인실이니까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너무 이렇게 장점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단점도 얘기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우선 가장 큰 게 방이 좁을 수 있어요. 고시텔보다는 조금 큰데 기숙사 방 정도? 보통 이제 침대랑 그 다음에 책상, 의자 이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화장실이 있는 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은 보통 공용 화장실을 써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맨션형 같은 경우는 3명 내지 4명에서 보통 한 집을 쓰거든요. 그러면은 각 방에 이제 열쇠가 있어서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4명에서 한 화장실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살았던 곳은 약간 기숙사 같은 느낌이었고, 따지고 보면 아파트 같은 느낌이에요. 문 나가서 이제 복도로 나가면 화장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층에 공용 키친과 공용 화장실, 그리고 공용 저기 샤워실이 있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많으면은 또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외국인이 많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이제 밤마다 이제 파티는 아닌데 파티 같은 거 되게 많이 자주 열거든요. 그래서 신나게 놀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밤에 조용하게 쉬고 싶을 때 그런 거에 좀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홀 3종 세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홀 3종 세트, 주소 등록, 그 다음에 핸드폰 개통, 통장, 요거 3개가 가장 복잡하고 힘들고, 이게 일본이 일처리가 생각보다 좋지가 못하다는 거를 아주 잘 보여주는, 좀 유도리가 없다고 해야 되죠? 그런 점이 있어요. 자, 이제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이사하시고 그 주소지에 있는 그 시役소를 가셔야 돼요. 그 동사무소 같은 곳에 가셔서 주소를 먼저 등록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연금 면제 신청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도 워킹 홀리데이로 왔다고 얘기하시면은 아마 가장 저렴한, 아마 학생이 내는 정도의 수준의 건강보험료가 나오도록 해주실 거예요. 본인이 만약에 다른 주변 사람, 워킹 홀리데이를 하고 있는 사람보다 청구가 많이 됐다고 하면은 그 청구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물어보시면은 또 해결해 주시니까, 만약에 초반에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동사무소에 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소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는 요거 제가 설명을 따로 화면 녹화로 해서 찍어 놨으니까 요거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오시면은 이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죠. 주민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주민 등록을 해 주셔야 하고요. 각종 이제 시 구역별마다 시役소라든지 이제 구청 이제 이런 데 가시면은 요런 종이가 나와 있어요. 종이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한자로 적혀 있지만은 주민 이동 도덕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요거 이제 신청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적어야 될 곳은 제가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거기 가시면은 그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항상 서 계시고요. 그리고 그 서류를 이제 찾아서 쓰는데 옆에 보시면은 쓰는 예시가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시가 다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디 적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일본어로 적혀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가장 먼저 적어 주셔야 되죠. 입국 날짜를 적어 주시면 돼요. 요게 이제 입국 날짜 여기 적어 주시면 되고요. 레이와라고 적혀 있는데, 레이와는 지금 현재 레이와 4년도입니다. 레이와 4년도, 2022년이라고 가정할 때 레이와 4년도예요. 레이와 4년도. 그리고 이동일을 적어 주셔야 되는데, 이사 온 날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사 온 날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이사할 주소 있죠. 이사한 주소에 주소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가능하면은 본인이 핸드폰 계약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와이파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메모에다가 주소를 적어 두시고 오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아직 없으니까, 그거 전화번호가 아직 없다고, 전화번호는 없으니까 일단 비워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주소는 아마 저는 그때 한국 주소를 적었던 것 같아요. 한국 주소를 적었습니다. 제 기억상 이게 2016년도라 가지고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것도 물어보시면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새 주소죠. 새 주소, 현재 살 곳. 이게 이제 재료카드 뒷면에 적힐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대주를 적으라 되어 있죠. 본인 이름 적으시면 되고요. 재료카드에 아마 한자로 이름이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영어로 적어주거든요. 그럼 영어로 적으시면 되고요. 여기도 본인이 영어로 서명을 하시면 되고, 여기 본인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주소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는 신청자가 대리인 경우만 적으라고 적혀 있고, 여기 전화번호가 있지만은 일단 이것도 비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으셔야 되는 게 1번 이제 본인만 갈 거기 때문에 본인 이름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후리가나, 가타카나로 본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년월일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보면은 다 적혀 있는데, 연표도 본인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헤이세 몇 년, 레이와 몇 년, 뭐 쇼와 몇 년,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여기 지금 현재 생각하시는 분들 보통 이제 헤이세이 연도가 많으실 거예요. 헤이세이 연도가 많으시니까 자기가 본인이 이제 헤이세이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그 인터넷에 검색하면 금방 나오니까 그건 알아두시면 좋고요.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성별, 본인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에 체크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 관계인데 관계 본인이죠. 본인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작성할 곳은 끝이 나요. 이제 만약에 작성이 안 돼 있는 곳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 제출을 하면은 부족한 곳은 이제 채워줘요. 알아서 채워주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순서로는 우선 주소 등록을 하시고 건강보험료 등록을 하시고요. 연금 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게 핸드폰 개통과 통장이죠. 이게 조금 애매하죠. 일본에서 제가 카드가 있는 게 본인이 카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드는 게 조금 복잡하실 수 있지만 네. 우선은 통장을 만들기 전에 통장을 만들려면 핸드폰 번호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유초에서는 핸드폰 번호가 딱히 없을 때 저는 만들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먼저 핸드폰 개통을 먼저 하실 수 있으면은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핸드폰 통신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설명해 드릴 곳은 세 군데입니다. 도코모, au, 소프트뱅크이고요. 그 세 군데에서 나온 알뜰 서비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렴하게 대형 회사 핸드폰도 통신사도 저렴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도코모가 아하모 나왔고요. au가 이제 포보 2.0입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에서는 라인 모바일이 있고요. 이 세 군데 장점이 뭐냐면은 딱히 해약을 한다고 위약금을 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워홀로 1년 미만 정도 살고 가시는 거잖아요.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손해도 조금 덜 볼 수 있는 곳이라서 추천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요금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20기가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제이코미이고요. 요금 우선 도코모 아하무인 경우에는 2,970엔, au 포보 2.0인 경우에는 2,700엔, 그리고 소프트뱅크 라인 모바일 같은 경우는 2,728엔입니다. 가장 저렴한 거는 여기서 봤을 때는 au 포보 2.0이지만 도코모에서 5분 통화 무료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20기가를 놓고 봤을 때 도코모 아하무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릴 통신사도 이 세 군데 중에서 저는 아하무를 추천해드립니다. 왜냐면은 특징을 보시면 아시는데요. 특징, 한국의 81기국 로밍이 무료예요. 20기가까지. 물론 20기가를 초과하셨다고 하더라도 제한된 속도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건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간에 한국에 들어간다 했을 때 한국 핸드폰을 굳이 데이터를 살릴 필요 없이 데이터는 그대로 두시고 일본의 아하모로 사용하시면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20기가를 나눠서 써야 된다는 거, 그거는 조금 아껴 써야 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좋게 저렴하게 쓸 수 있으니까 추천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80기가 추가 옵션으로 1980엔을 내시면은 100기가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달에. 예를 들어서 저같이 뭐 아이패드도 사용하시고 뭐 다른 각종 서브 기기를 사용하신다고 했을 때 핫스팟 연결을 해서 사용하시면은 20기가 조금 모자랄 수 있거든요. 근데 100기가, 80기가까지 추가를 하셔서 쓰시면은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au4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토핑제라 가지고 기본적으로 통신료가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통화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약만 했을 때 제로예요. 데이터 토핑제가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7일에 1기가 뭐 3기 한 달에 뭐 3기가 뭐 20기가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토핑을 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계획적으로 쓰실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au4 조금 경제적으로 계산해서 나눠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데이터 무제한이 있어요. 330엔을 내시면은 24시간 동안 무제한으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만약에 데이터를 많이 쓸 것 같다. 근데 내가 1기가로 해놨어. 그러면은 와이파이가 없으면은 데이터를 못 쓰잖아요. 근데 요거를 미리 신청을 하시면은 330엔으로 무제한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장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뱅크 라인 모바일이 있습니다. 라인 모바일은 라인 이용 관련돼서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게 장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소프트뱅크에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없어서 속도도 그렇고 그렇게 썩 추천해 드리지는 않아요. 마지막으로 결제 방식이죠. 결제 방식이 가장 이제 중요할 건데 신용카드가 기본적으로 다 사용 가능해요. 혹시 본인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신용카드로 우선 핸드폰을 개통하시고 나중에 다른 결제 방식으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동이체 통장을 만드신 후에 자동이체로 신청해서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선불카드라고 카드 이제 충전해서 쓰는 카드가 있어요. 그거로 본인이 이제 충전을 해 두시고 그걸로 선불카드로 결제를 하셔도 되고요. 혹은 체크카드. 아마 체크카드도 해외 결제 가능한 카드면은 결제가 가능할 거니까 대신에 돈은 넉넉히 넣어 두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이제 핸드폰 개통을 하시고 난 후에 통장을 만드시면 되는데요. 통장은 6개월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두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유초가 가장 무난하게 만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천해드린 거는 미쯔비시 UFJ 은행도 생각보다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 요거는 지점마다 문의를 해보셔야 알 거예요. 제가 살았던 곳은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또 그렇다고 뭐 A 지점, B 지점, C 지점 다 돌아보실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주소를 하고 있는 주소 관할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은행에서만 통장이 개설이 가능하니까 여기는 된다고 들어서 막 다른 동으로 가셔가지고 막 기다리시고 근데 결국에는 답변은 본인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라는 답변을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관할하고 있는 주소, 본인 관할지 주소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은행 한 군데씩 가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돌아다닐 필요는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시면 되고요. 또 유초가 거의 웬만해선 다 가능하거든요. 유초는 정말 외국인들이 만들 수 있는 통장 중에서 가장 쉬운 통장이니까 가장 먼저 유초를 먼저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본인이 이제 혜택 같은 거 따져 보시고 그리고 6개월 거주를 안 하셔도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이 있으시다면 만드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네, 다음으로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알바 같은 경우는 바이토르 같은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알바몬 같은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런 사이트로 알바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워홀 경험담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한국과 관련된 한인 음식점과 같은 곳은 별로 추천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바를 찾게 되시면은 가장 많은 곳이 편의점 그리고 음식점 같은 서비스직이 가장 많거든요. 네, 그런 것도 많은데 혹시 본인이 시간이 좀 있고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음식점과 편의점 이외에 조금 색다른 이색 알바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어주는 기념관 사진을 찍어주는 알바라든지 아니면은 유원지에서 하는 알바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찾아보시고 기왕 일본에 오셨으니까 일본과 관련된 알바를 찾아서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 파견 회사를 등록을 해 두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보통 이제 일본에 취업을 할 때 파견 회사는 조심해라, 블랙이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워홀로 알바로 하시는 경우는 딱히 그런 거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파견 알바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또 의뢰가 들어오면은 본인이 선택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본인 시간과 스케줄 관리하면서 일을 할 수 있어서 아주 그게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회사에서도 알바를 구하는 곳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번역 알바라든지 아니면 기본 사무직 알바가 있어요. 본인이 회사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회사 경험을 해보고 싶다, 나중에 일본에 취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회사 알바를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워홀에서는 음식점 그리고 기념관에서만 일을 했는데, 기념관에서만 일을 했지만 유학을 와서는 회사에서도 일을 해봤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일이죠. 가외 같은 거, 한국어 가외 같은 것도 했습니다. 그런 거 찾아서 하시면 되고, 한국어 가외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사이트 찾아서 등록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인이 발품 파는 능력이 조금 되신다면은 인터넷에 한국어 가르쳐 준다는 이제 공고문을 올려두고, 한국어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오면은 개인적으로 계약까지는 아니죠. 본인이 이제 영업을 하셔가지고 한국어 가외를 해서 돈을 버실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가능하시다면은 조금 독특한 알바를 많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조금 팁이 될 만한 것들 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해요. 우선은 슈퍼 같은 거 주변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생활권에서 가시게 될 슈퍼들이 있을 건데, 거기 있는 슈퍼에 이제 포인트 같은 거 있으면 만드시면 좋고요. 또 슈퍼 안에서 하루에 물 2리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있으니까 그런 거 찾아보시고 있으시다면은 물을 사 먹지 않아도 하루 2리터는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팁으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제 현금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뭐 체크카드 만들어서 쓰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요즘에 페이페이라든지 라인페이와 같은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 일본에서 많이 이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전보다는 그래도 페이페이 이용이 가능한 곳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페이라든지 라인페이 같은 거를 사용해 주시면은 포인트도 따로 챙기실 수 있고 또 돈 관리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워홀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이제 유학에 관련된 정보를 올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많이 길어졌는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유학에 관련된 영상을 찍게 될 거니까 그거 찍고 올리게 되면은 또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나가사키에서 하루였습니다. 빠이빠이.